자, 이제 한 달 뒤면 이제 선거가 있을 것 같아요. 6월 선거죠. 6월 선거가 있는데, 자, 그런데 지금 민주당 내부에서는 이해찬 전 국무총리 등판론이 또 나오고 있다고 하는데요. 이해찬 전 총리 과거 발언 한번 들어볼까요? 우리가 이제 참여정부, 국민의 정부 2번 했지 않습니까? 적어도 4번, 5번 이렇게 계속 집권을 해야 정책의 뿌리가 내려져서 정착이 되는 거거든요. 예. 오랜만에 집권을 했는데 계속 집권을 해야 되겠다. 영구 집권이나 장기 집권이 아니고 연속 집권을 해서 뿌리를 내려야 되겠다. 그 일을 하는데 이제 제가 마지막으로 정치적인 역할을 하는 게 중요하겠다. 이제 그 생각을 요새 많이 하고 있고요. 네, 계속해서 조혜진 전 의원, 최진봉 성공회대학교 교수 새로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자, 어떻습니까? 이해찬 전 총리의 당대표 가능성. 가능성이 있죠, 일부. 그런데 이제 또 하나는 국회의장도 바뀌어야 돼요. 그러니까 5월 20일 하반기에는 의장 바뀌죠. 그렇죠. 바뀌죠. 근데 그러니까 국회에서 제1당의 자체 선거를 통해서 후보가 한 명이 올라가고 그걸 이제 대통령 의장을 하거든요. 근데 이해찬 전 총리가 지금 7선으로 제일 선수가 높습니다. 민주당에서. 그래서 그것도 하나의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는 이해찬 전 총리가 국회의장으로 하시려고 하실지 아니면 당대표 출마를 하실지는 모르겠어요. 두고 봐야 되는 부분이 국회의장과 당대표 둘 다 가능성이 있어서 아직은 결정을 안 내린 것으로 이렇게 알려지고 있습니다. 네. 지금 한국당 상황을 보면은 지방선거에 낼 인물이 없다는 얘기가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이 상황이 계속 이어진다고 할 것 같으면은 이해찬 전 총리가 말한 대로 장기 집권을 꿈꾸는 것도 아예 아닌 말은 상황이 될 것 같거든요. 국민들 눈에는 조금 교만해 보인다 이렇게 보일 테지만은 눈앞에 벌어지고 있는 현상만 단기적으로 보면 저런 말 충분히 할 수가 있죠. 그만큼 야당 쪽에 보수 진영 쪽에 이 정치 세력이 지금 길을 못 펴고 있고 또 반전도 못 하고 있고 혁신도 못 하고 있고 신뢰도 이제 회복이 좀 쉽지 않은 상태고 또 당 내분도 또 계속 심화되고 지방선거 전망도 굉장히 어둡고. 그렇지만 장기적으로 보면은 우리 국민들의 균형 감각이라든가 이런 걸 보면은 결코 그런 걸 허용한 적이 없었기 때문에 만약에 그런 일이 있다면 그건 정말 유사일에 처음 있는 일이 될 것이고 지금 이 새 정부가 집권 초기에 막 내놓고 있는 이런 정책들이 결과가 좋으면은 결실이 있고 국민들도 편안하게 해주고 삶의 질이 높아지고 또 경제도 성장하고 또 핵 문제도 해결되고 이런 쪽으로 간다면은 저런 꿈을 꾸어볼 수도 있겠지만 물론 그러한다 하더라도 국민들은 또 다른 한쪽에 힘을 실어주려는 그런 균형 감각이 작동이 될 테라고 보지만은 문제는 지금 벌어지고 있는 이 양상들을 보면은 새 정부가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이 사업들이 좋은 결과를 맺기를 기대하는 것이 반드시 낙관적이지는 않다. 그런 측면에서 반대 진영, 야당 진영에서 어떻게 지방선거 결과가 어떻게 나오든 간에 관계없이 총선 앞두고 쇄신하고 통합하고 하는 걸 해내느냐에 따라서 5년 뒤에 다시 바뀔 수도 있는 것이고 또 10년 뒤에 바뀔 수도 있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 민주당 정부로서는 자신감을 갖는 건 좋지만 우리 국민들 앞에 저렇게 대놓고 10년, 20년 또는 5분까지 하니까 25년 그런 집권을 이야기하는 건 별로 덕이 안 될 것 같습니다. 지금 그런데 지방선거나 재보선이 6월에 있지 않습니까? 대체로 보면은 지금 김경수 의원 경남지사 출마하실 것 같대요. 2일 날 입장 발표한다는데 나오실 것 같아요. 그리고 얼마 전에 최재성 전 의원도 지금 송파을에 나오시면서 김경수 의원이 뒤에 같이 배석할 정도의 상황. 맞습니다. 전해철 의원 또 경기지사 나오고 지금 이해찬 의원 등판론 나오고 친문 진영이라고 이른바 하는 분들이 전면에 그냥 완전히 탁 나서는 모습이거든요. 그렇죠. 아무래도 이제 이런 건 있는 것 같아요. 이제 정권을 잡고서 이제 문재인 정부가 추진하려고 하는 여러 가지 정책들이 잘 진행되기 위해서는 사실 뒷받침이 잘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차원에서 본다고 하면 친문 진영이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전면에 나서는 것은 어찌 보면 자연스러운 부분이 있을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문재인 대통령이 추진하려고 하는 여러 가지 정책들에 대해서 뒷받침을 해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정치 전면에 나서서 문재인 정부가 성공할 수 있도록 또 코드도 잘 맞는 분들이 나와서 일을 해주는 거. 그게 부정적인 면으로 볼 수도 있지만 긍정적인 면으로 볼 수도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정부가 추진하는 정책에 대해서 잘 인식하고 있고 인지하고 있고
그걸 잘 뒤에서 보좌할 수 있는 사람들이 전면에 나서는 것은 그리 나쁘진 않다고 보고 다만 예. 저는 이제 그 삼철이라고 얘기하시는 분들이 나오는 부분은 네. 저는 약간 좀 부정적으로 보거든요. 아, 그래요? 왜냐하면 그분들은 이미 처음에 그 문재인 대통령이 그러니까 당선되시고 나서 취임하시면서부터 본인들이 뒤로 빠지겠다고 얘기를 했고 또 거기다 우려가 많은 상황 아니겠습니까? 예. 전해철 의원 같은 경우는 지금 이제 그 경남도지사에 지금 출마를 했지만 경기지사에 참 경기지사에 출마를 했지만 나머지 두 분은 지금 슬그머니 조금씩 나오시려는 모습을 보여주는데 양정철 비서관은 저기 또 뉴질랜드 갔다가 또 예. 오셨다가 뭐 이러는데 예. 그게 국민들한테 과연 어떻게 보일까는 조금 다른 차원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해찬 의원이나 이런 분들은 현직에 지금 국회의원을 하고 계시는 그렇죠. 것이고 예. 이분들은 지금 일단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에 정치적인 아무런 행동을 하지 않으셨던 분이잖아요. 예, 예. 이런 분들이 나서는 것은 저는 조금 문제가 있다고 보고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예, 예. 김경수 의원이나 이해찬 의원은 현직 의원이시고 예. 그런 분들은 현직에서 의원 활동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런 분들이 만약에 전면에 나서서 할 수 있는 일이 있다고 하면 저는 적극적으로 나서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봅니다. 그런데 친문의 전진이라고 했는데 이해찬 의원은 친문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친노는 친노인데. 네. 아, 친노와 친문이 또 결이 20대, 또 20대 다른가 총선 보죠? 때 공천에서 낙천했어요. 그랬죠. 그때 예. 김종인 비대위 대표가 그 아재 세종시 공천에서 배제해 버렸습니다. 배제해서 그때 배제했을 당시에 이것이 문재인 그 대통령 지금 대통령의 문심이 들어가 있느냐 예. 이 말까지 했어요. 그 저기 친노 이 패권주의의 상징적 청산을 위해서. 예. 그렇기 때문에 그러다가 무소속으로 당선돼서 다시 그 복당을 하신 거죠. 예. 거죠. 그런 차원이 있고 그러니까 이것이 이번 당대표 경선 8월달 당대표 네. 경선이 상당히 중요한 것이 2020년 총선 때 공천권을 행사합니다. 공천권을 행사하게 되면은 그때 되면 또 문재인 정부가 임기 중반에 들어가서 예. 상당히 고비를 맞을 수가 있어요. 그리고 또 그때 되면 또 차기 이야기가 나옵니다. 차기 예. 대권 주자 이야기가 나와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 8월달 그 당대표 경선이 상당히 중요하기 때문에 그 뭐 이해찬 의원도 생각이 있는 것이고 뭐 나머지 뭐 김경수 의원에 최재성 전 의원 뭐 얘기도 있고요. 할 때 예. 뒤에 친문 의원들이 쭉 서 있었죠. 예. 그러니까 친문의 세력을 가시하는. 그러니까 그 8월 전당대회가 민주당의 어떤 그 전환점이 되는 시점. 그러네요. 네, 계속해서 김기식 금융감독원 내정자에 대해서 얘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9대 국회의원이기도 했습니다. 민주당 의원이었는데 금감원장으로 내정이 되면서 야권에서는 당연히 반발의 목소리가 또 나오고 있고요. 그런데 지금 이게 문제가 소지가 있었던 게 더미래연구소라는 거에 네. 연구소장이었는데 이게 더미래연구소가 금융기관 대관 담당자가 참여하는 대래요. 네, 이 금감원장이라는 자리가 보면 우리나라 57개 은행 그리고 또 62개 보험사 네. 그리고 4,533개의 어떤 각종 금융사 이런 것들을 다 총괄하는 그런 감시기구입니다. 예. 그러니까 굉장히 권한이 크고 특히 은행들 같은 경우는 뭐 이 금감원장한테 좀 벌벌 떠는 그런 상황 아니겠습니까? 예. 근데 지금 최근에 이제 금감원장이 어떤 지금 그 불미스러운 상황에서 일단 낙마를 한 상황에서 김기식 전 의원은 이제 임명이 됐는데 김기식 전 의원은 사실 이게 참여연대 출신이잖아요. 그렇죠. 예. 지금 사실은 보면은 뭐 참여연대가 장하성 정책실장, 조국 민정수석, 정현백 지금 여가부 장관, 김상조 공정거래 위원장의 지금 금감원장까지 정말 우리나라 금융계의 경제계를 뭐 참여연대가 좌지우지한다 싶을 정도로 하고 있는 게 사실이에요. 예. 그렇다 보니까 또 더군다나 이제 김기식 전 원장 같은 경우는 굉장히 재벌 개혁론자거든요. 그렇죠. 실제 아무래도 앞으로 그렇기 때문에 과연 그러면 이런 쪽에 어떻게 이제 개혁을 할 것이냐 논란인데 실제로 이제 더민주 연구소 같은 경우 보면 이제 그동안 강좌를 개설해서 주로 이제 기업 관계자들이 인맥 쌓기 위해서 사실은 많이 하고 이게 굉장히 한 뭐 400만 원, 500만 원 한다고 그래요. 근데 그런 측면들이 있기 때문에 이게 또 논란이 되고 사실 어떤 면에서 보면 또 줄 세우기 하는 것 아니냐 논란이 있는데 저는 조금 이제 김기식 전 의원 같은 경우 개인적으로 봐서 예전에 같은 경우는 굉장히 좀 강한 입장들 피력했는데 최근에 각종 칼럼이나 이런 걸 보면 굉장히 어떤 좀 현실적으로 입장이 많이 조금 돌아섰어요. 김상조 위원장도 좀 그런 느낌이고요. 왜냐하면 현실적으로 기업 같은 경우도 독점 인정해줘야 된다. 왜냐? 글로벌 경쟁을 하기 때문에 기업 구조조정 해야 되는데 정부 관여할 필요 없다. 그리고 과감하게 기업 구조조정 해야 된다라든지 상당히 좀 현실주의적으로 상당히 많은 입장이 돌아섰습니다. 이제 그런 면에 비춰봐서는 상당히 좀 긍정적인 측면도 있는데 문제는 이제 과연 얼마만큼 제대로 금감원장으로서 일을 잘할 수 있을지는 아직까지는 좀 미지수죠. 바로 그 부분인데요. 사실 참여연대에서 또 일을 하셨고 이 국회의원으로서 정무위에서 또 오래 있으시긴 하셨지만 과연 이분이 전문성이 과연
담보된 분일까라는 데 대해서 지금 야당의 비판이 있거든요. 원래 대학에서 전공을 했다든가 아니면 직장 생활에서 그 분야에서 일을 하다가 국회의원이 되면은 전문성이 굉장히 연마가 됩니다. 예. 근데 저는 법학을 했는데 18대 때 4년 내내 환경노동위원회를 했거든요. 예. 19대 때 그 미래 정보통신 분야를 했거든요. 법사위가 아니라 예. 4년 내내 했는데도 뭐 그 안 한 국회의원에 비해서는 제가 조금 알겠지만은 그 분야에 일을 하는 사람들에 비하면 제 전문성이라는 게 뭐 한 5분의 2나 될까? 예. 그래서 그분들을 내가 관리하고 통제하고 이끌어가는 리더십의 자리에서 역할을 할 수 있을까라고 저한테 묻는다면 저는 그건 자신할 수 없다고 생각이 듭니다. 예. 또 이제 시민단체 같은 경우에는 특별히 우리 사회는 그런 이제 좀 뭐 폐단이 있는 게 만물박사처럼 모든 분야에 다 관여를 합니다. 네. 안보부터 복지, 의료, 인권, 뭐 환경, 노동 모든 분야에 다 관여하다 보니까 어느 한 분야도 확실한 전문성이 없는 그런 것이 있는데 김비식 전 의원 같은 경우에는 이제 간사도 했기 때문에 조금 그 들여다볼 기회가 있었지만은 다른 분야에 비해서는 금융은 특별히 더 굉장히 미시적이고 전문성이 더 아주 강한 분야라서 시민단체에 있을 때 개혁성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이제 일을 하긴 했지만은 그리고 간사도 하긴 했지만은 지금 우리 한국 금융이 가지고 있는 그런 후진성 이런 걸 갖다가 적극적으로 개혁하고 혁신해야 될 그런 시대적 소명을 놓고 볼 때 그걸 이끌어가는 게 그냥 강압으로만 되는 게 아니거든요. 시민단체 할 때처럼 막 그렇게 막 비판하고 공격하고 윽박지른 걸로 되는 게 아니고 디테일한 부분을 알고 또 대안도 가지고 또는 설득도 해야 되고 필요하면 또 국민들도 또 같이 이제 아울러 갈 수 있어야 되는데 그런 점에서 좀 미흡한 부분이 있을 수가 있다. 그게 이제 업계에서도 이제 걱정하는 부분이고 또 하나는 우리 그 이현종 논설위원님은 많이 이제 그 현실화됐다고 하지만 그동안에 시민단체 때나 국회 때는 굉장히 이분이 아주 강경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시장 현실을 무시하고 개혁을 한다고 하면서 오히려 더 어렵게 만드는 것이 아닌가. 지금 세계 글로벌 금융 환경이 굉장히 어려운데 여기에 저 현실성 있게 개혁하면서 경쟁력을 키워가야 되는데 오히려 더 어렵게 만들 것이 아닌가 하는 그런 걱정들이 업계에서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네 분과 말씀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